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주가가 15만원 이탈했는데요. 자, 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이제 아직 이제 결론 안 났습니다만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정선이 에서 이제 이 감리 결과 뭐 3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회계법인의 어떤 고위 관계자의 어떤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세무조사에는 보통 이제 기한이 있죠. 세무조사도 이제 국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 기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규정을 하고 보통 뭐 이렇게 형사 사건도 뭐 한다고 하면 여기도 뭐 무한정하지 않는데 이 감리라고 하는 게 이게 기간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가급까지 다 이제 파헤쳐가지고 좀 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오스테미 플란트라든지 뭐 여러 지금 이제 회계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2018년도부터 해서 4년째 지점에서 결론을 못 내면서 이런 기업 회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당국이 어떻게 조장합니까? 이게 회계법인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니까 뭐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으로 계속 냈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계법인에게도 이게 뭐 영향이 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이제 소송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금융당국이 감리 기한에 대한 어떤 내규를 좀 만들어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차후에는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금융시장에도 좀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재고자산 손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맞서고 있었고 4년간에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좀 무리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뭔가 빠르게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는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감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고 정선위에서도 좀 더 추가 보완했다는 만큼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쳤고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이제 영향이 나오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죠. 피해는 이제 주주들이 이제 뭐 받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이슈가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템나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또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 악템나는 여러분 이제 로슈의 두 번째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었고 로슈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좀 이제 연관이 많이 돼 있죠. 항암제로는 뭐 암테라든지 리툭산 그다음에 헙세틴이라든지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요건 이제 항암제 쪽이고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이 악템나가 있습니다. 악템나가 2010년도인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규모가 뭐 블록버스터죠. 한 3조 정도. 2020년도에도 한 3조 중반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서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한 50조 정도, 60조 정도 되니까요. 기존의 어떤 파이프라인과 적응성을 좀 달리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도 뭐 램시마 SC하고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까지 좀 더 갖추어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관련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쓰겠다는 어떤 부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관련되는 그 임상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지난해 이제 12월 20일에 임상 1상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비염자를 모집 중인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까지 이제 주요 평가 변수를 도출하고 내년 1월 달 임상 1상을 완료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의 어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상승에는 계속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큐어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 상반기 출시를 박차하고 있죠. 이 치매 치료제에서 어떤 이제 제형을 치매 환자라든지 처방할 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패치 형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편의성이 있는 부분이죠.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도네리온 패치, 아이큐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품목 관련되는 부분 특허권을 이제 등재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이제 12년간 도네리온 이제 패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뭐 매출 확보에서는 뭐 중요한 어떤 재료인데요. 시장에서는 전혀 뭐 IQ는 이제 이런 재료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는데 셀트리온은 거의 그렇게 반영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FDA에서 이 릴리라든지 리제르는 관련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권장 안 하는 걸로 향후 효과가 있으면 다시 이제 뭐 하는 것으로 이제 기사가 한번 났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 세포주 실험 결과를 했습니다. 이 보통 인비트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상 과정에서 전임상할 때 이제 사람 말고 동물에다가 막 하는 것들을 이제 인비트로 이제 시험관제 실험이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 효과가 좋으면 이제 인비보라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생체로 이제 임상을 하죠. 그래서 전임상에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임상으로 갔을 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전임상에서 효과가 없어도 임상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닌데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델타 쪽 할 때도 이 세포주 실험할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결국 델타에서는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오미크론 이것이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를 셀트리온이 지금 국립보건연구원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보통 이 중화항체 관련되는 그 중화 효과가 있느냐 이걸 보통 이제 따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 부분을 많이 써요. 이제 EC50 뭐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 CC50이라든지 SI 하는데 EC50이라고 하는 것이 뭐 harp 이제 maximal effective 이제 뭐 concentration 요거 좀 어려운데요. 뭐 유효 효능 체내 유효 농도의 뭐 절반값, 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약의 어떤 농도 대비해서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EC50 요 지수가 낮으면 좋은 거예요. 예, 낮으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처의 그 자매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이 워싱턴주 주립대 의과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이제 메디컬 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공동 연구진이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논문을 게재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비트로 관련되는 세포주 실험 방식이다. 요거하고 인비보 방식이 동일하게 나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하고 비어사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뭐 좀 효과가 있다 없다 요런 어떤 분위기고, 기존에 나왔던 리제르나하고 일라이릴리는 여기서 좀 별로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인데 요번에 레키로나까지 이제 이 중화활성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제르나하고 릴리하고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중화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가 꼭 저거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중화능이 있다 없다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건데 중화능만 했을 때 이제 저런 사항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의 최고 약물 농도에서 EC50 관련되는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치를 따졌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 시장에는 또 영향을 좀 미치기는 미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지금 이 부분을 진행 중이고, 변이에 이제 특화된 이제 칵테일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중화항체 유도 능력이 확인을 이때도 이제 그 동물 실험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식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2월 달에 초에 재개가 돼서 뭐 정식 회의라든지 뭐 임시 회의를 통해서 3월 달까지 끝낸다는데 그 안까지는 계속 이제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계속 이제 주가가 좀 힘들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뭐 그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의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그 어닝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좋다고 하는데도 지금 영향이 않는 것이 이제 악재만 반영하고 이제 호재는 반영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장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빠졌으니까 좀 다시 또 오늘 또 거래량이 늘면서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좀 현물에서 매수를 했고요. 공매도는 좀 뭐 어제보다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판다. 자, 이 말들은 이제 손절매 매물들이 다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행보하고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쉬운 어떤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15만 원이면 뭐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요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이제 매출 증감이라든지 어닝의 어떤 증가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그냥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올라가는 바이오주들하고 셀트리온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실적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고 뭐 어닝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등락은 있습니다만 연간으로는 지속 증가하고 올해도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좀 낮다 하더라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데,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2019년도 2020년도의 어떤 저점 수준에 지금 내려와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맞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이 바이오주도 전반이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은 거의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지금 내려와서 쉽게 지금 반등을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지금 한 1% 좀 올라와서 있습니다만, 자, 이 과정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모습으로 이게 반등다운 반등도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으면서 좀 흘러내릴 때는 그냥 쉽게 흘러내리는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양봉일 때 지속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어떤 걸리는 모습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20만 원대 이하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좀 저점의 흐름들로 보여야 되는 어떤 수준이 오히려 좀 1월 달에 좀 추가 하락이 되면서 박스권이 한 단계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지금 이제 15만 원 뭐 이 부분까지 지금 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것도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단계 박스 다운그레이드 있던 이제 셀트리온이 저점을 어느 수준에서 잡아내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히려 이제 20만 원대가 이제 뭐 저항대 흐름으로 잡힌 어떤 차트 흐름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회복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중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어떤 차트 흐름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아쉽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좀 걸릴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